싫어요. 정수리 탈모는 좀 그렇고 M자는 괜찮거든요. 집에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글로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제작진이 직접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탈모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인터뷰 내용의 일부입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저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제가 감수할 필요는 없죠. 안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보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탈모인이 되는 순간 인생 난이도는 급증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대가 아닌 과거에 태어났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상투를 틀었으니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개방적인 서양에서는 대머리도 인기가 많았을 거야. 탈모인은 인기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저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로 가서 예쁜 여자친구 만나 꼭 결혼하고 잘 살겠습니다. 어라? 여긴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기원전 1550년 이집트다. 따라와. 어쩐지 덥다 했더니 이집트였군요. 마침 저기 보이는 이집트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죠. 사발케이, 어이 거기 이집트인, 대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털이 많은 건 불교라고 원시적이에요. 우리 이집트인들은 성인이 되면 다 머리를 밀고 다닙니다. 오호라, 뜻밖의 희소식이네요. 그런데 자네, 머리 위에 뭘 쓰고 있는 건가? 이보세요, 파라오 가오가 있지. 어디 저 천한 것들처럼 민머리를 내놓고 다닙니까? 이럴 수가, 이 사람이 무려 파라오였네요. 저희 이집트인들은 모두 머리를 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내놓고 다니진 않아요. 저기 가라는 아래 것들은 몰라도 태양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들 가발을 쓰고 다닌답니다. 저처럼 급이 되는 사람일수록 더 멋있고 화려한 가발을 쓰죠. 이런, 전원을 탈모인으로 만든 다음 귀족이나 파라오들은 가발로서 그들의 권력을 뽐내던 이집트였군요. 하지만 상류층만 아니라면 모두 강제 빡빡이인 셈이니 나 오히려 인기가 많을지도? 근데 이게 맞나? 피라미드 공사라니. 하루 종일 수영을 해서 겨우 도망을 왔는데 마침 저기 사람들이 많군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탈모를 멈추기 위해선 성기를 없애야 한다. 도망쳐야 해. 미친놈? 히포크라테스가 미쳤다. 히포크라테스? 이런, 기원전 400년 그리스였네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현대까지 존경받는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왜 저럴까요? 성기를 잘라야 해. 미친놈아, 이걸 왜 잘라? 여자들이 대머리가 되는 거 봤어? 문제는 딱 한 가지야. 어서 잘라버려야 해. 이럴 수가. 2000년도 전에 호르몬과 탈모의 관련성을 찾아내다니 역시 히포크라테스군요. 하지만 고자가 될 바엔 전 평생 대머리로 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에게 잘리기 전에 얼른 바로 옆에 로마로 가시죠. 와, 멋있다. 저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인가요? 역시 로마가 제국다운 품격이 있네. 시민들이여, 왜 이렇게 시끄럽죠? 마누라를 숨겨라. 남봉꾼이 나가신다네. 카이사르는 남봉꾼. 이게 말로만 듣던 개선장군을 놀리는 로마의 전통이군요. 유쾌한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사르는 대머리. 남봉꾼은 그렇다 쳐도 대머리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어쩌자고 카이사르에게 대머리라고 했는가? 황제가 머리카락에 집착이 심해 저 커다란 월기관까지 쓰고 다니는 걸 몰랐단 말인가? 아하, 카이사르 저 자식이 원인이었군요. 저 큰 제국의 황제라는 놈이 대머리의 남봉꾼이었으니 전 유럽의 탈모에 대한 속설과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겼을 거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겠네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만 미래로 돌려보면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루이 13세가 탈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착용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매독으로 인한 탈모를 감추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당연히 탈모인들에 대한 시선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과거로 시간을 돌려도 여기 서양에서는 제가 원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가보도록 하죠. 드디어 한반도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상투를 트니까 탈모가 와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털이 빠져 머리가 온통 벗겨지니 나무 없는 민둥산을 꼭 닮았네. 모자를 벗는다고 창피할까? 빗질할 생각은 벌써 없어졌네. 귀밑머리와 수염만 없다면 참으로 늙은 깎아준 같으리.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숙연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시조는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최고의 문장가인 이규보가 점점 탈모가 진행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은 시조입니다. 하지만 글로웰용, 한반도는 탈모 인구가 굉장히 낮았다고 하던데? 그렇지, 우리 조상님들은 탈모 발병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게 탈모의 낌새를 느끼기도 전에 돌아가셨. 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탈모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안 좋아져 탈모는 신체 발부 수지보모를 어긴 것이라 생각해 산이나 외진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양보다 더 탈모를 치명적인 결함으로 여기고 있었네요.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수염이 빠지는 것은 화가 타올라 혈이 마르기 때문이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 역시 탈모를 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시대와 나라를 돌아봤는데요. 탈모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치료를 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된 탈모에 대한 공포는 대를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이로 인해 가발, 모발 이식, 탈모약 등 다양한 치료법이 현대에 와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나가고 유전자 지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는 어떠한 치료법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결론, 치료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이 과거보단 천국이 아닐 모두들 힘내자고요.